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MBC 아나운서로 한 8년 정도 재직을 했었고요. 부산에 내려온 지 26년이 됐더라고요. 정보용 스피치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면서 아나운서 되려는 친구들도 키우고 있고요. 요즘은 뭐 서울 대기업 쪽에 스피치 강의를 주로 많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치 전문가 앞에서 저는 그냥 토킹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스피치 하면 또 우리 유정임 대표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전직 아나운서였고 이런 네. 전문적인 스피치를 하시니까 남 앞에서 말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선생이면 좀 더 조회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네. 조회수 좀 안 나오고 막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그러네. 같아서 뭐야? 그냥 아예 안 하고 네. 그냥 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볼 때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도 아유 됐어. 딱 그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좀 게을러서 못하는. 이분이 이렇게 막 기를 쓰고 욕심부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자녀 교육에도 좀 투영이 됐어요? 그럼요. 아. 저는 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뭐가 되라라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 큰애가 대학 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네. 자기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너는 선생님, 너는 의사, 변호사 이게 딱 길이 있어서 그 길만을 갔기 때문에 다 거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만들어주기도 근데 하고. 남편이랑 저는 항상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에 그리고 절대 의사, 판사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그랬더니 메뉴 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애들이. 이거 할까? 저거 보면 저거 할까? 이래갖고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이제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떤 직업 되지 말라라고 하신 건 그 직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부담 안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스스로 뭔가 찾아가게. 네네네, 그렇죠. 큰아이가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고3 때 엄마 박지성 선수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데 축구. 내가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 엄청난 사람이지 않아 봐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그래도 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만약에 네가 저기 대학을 가서 내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뭐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 네. 그 타이틀을 소개를 하는데 대학생일 때 박지성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더 무서운 엄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스카이다니는데요. 그럼 한번 그래도 호감 있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딸이 하면서 조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정말 그날 밤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방에 가보니까 책상 앞에다 박지성을 위하여 하고 서울대 마크를 딱 뽑아놨더라고요. 이건 좀 엄청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고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해도 뭘 해 이거보다는 이제 약간 질문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거를 해 하고 막 푸시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안 돼요.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약간의 좀 도움을 줄 때 이게 탁 박차를 가고 가지 맞아요. 절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따님이 지금 둘 있으신 네네, 거죠? 네네. 큰딸은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갔다가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좀 더 공부하러 예, 미국 예. 갔다가 지금 굉장히 좋은 네네. 회사에 이제 들어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작은 딸 얘기를 좀 주로 하려고 네네.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 작은 따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여러분. 자, 배우. 제가 스피치 학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 학원 부산에 있는 방송인 학원은 한강 이남으로는 뭐 거의 뭐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우 학원은요 지금 부산에도요 거의 몇백 명씩 돼요. 학생이 몇백 명씩 돼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전부 다 배우 할래 무슨 뭐 가수 할래 실용음악 할래 이쪽 학원이 어마무시하게 잘 돼요. 맞죠? 그렇게 많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딸 좀 저기 되면 배우 학원을 할까? 너랑 같이 좀 하자. 근데 우리 딸은 뭐 절대로 안 된다. 왜? 자기는 배우로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괜히 무슨 안 좋은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우리 딸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딸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네. 아직 뭐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죠. 학교 다닐 때 벌써 데뷔를 해서 지금
지금 연기 시작한 지는 한 7년? 8년 벌써 벌써 그 정도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거의 주연급으로 다 처음부터 네. 들어가서 음. 자기가 어떤 내공을 쌓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사실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몇 작품 하고 나서는 몸이 좀 너무 지쳐서 좀 쉬었다가 얼마 전에 또 작품 하나 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자기가 어떤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꿈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됐죠. 배우 이름도 좀 소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배우지? 막 궁금하실 수 네. 있어요. 이제 박세진이라는 이제 여자 배우고요. 박세진? 96년생인데 박세진이라는 배우가 98년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치면 이제 저희 아이가 먼저 나오긴 하는데 96년생 박세진이고요. 미성년이라는 영화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이제 연기를 처음에 시작이 됐고 어허. 제가 왜 그 영화를 얘기하냐면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미성년 김윤석 감독이죠? 네, 잘하시는 김윤석 그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첫 작품에 맞아요. 무려 5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했는데 그게 오디션 500대 1을 뚫고 들어간 네네, 거예요? 그 오디션이 일반인 500대 1이 아니라 주요 기획사에만 뿌려서 어느 정도 걸러진 500대 1이었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오디션을 다녔는데 단역을 한 번도 못 맡았어요. 단역도. 예, 단역도 못 맡았어요. 아. 단역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단역인데? 그 단역만 가도 벌써 몇백 명씩 와 있고 해서 그 단역도 뚫고 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합격이 주연 배우로 돼서 야,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근데 이제 김윤석 감독님이 그때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연기적으로 길들여진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날것의 리얼한 이미지를 싣고 싶어서 오히려 매끄럽지 않은 그 네네. 거친 면이 예, 예. 어허. 거기서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는데 네. 풋풋한 그런 모습을 꺼내고 싶어서 얘를 캐스팅했다. 테스팅했다. 근데 이제 뭐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뭐 연기 수업을 이제 계속 받긴 했지만 그 대배우가 보기에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두세 달을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겠다.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배우한테 직접 연기를 배워가면서 그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냥 엑스트라 한 분도 정말 연기의 대가들만 다 모였거든요. 정말 좋은 배우들이 모여서. 네네. 그렇게 해서 참 운 좋게 시작. 그 뒤에 그 했었던 작품이 네. 대단한 배우하고 한 게 있었잖아요. 네, 김혜수 씨하고 주지훈 씨하고 네. 같이 나왔던 하이에나에서 변호사 네. 여고생하다가 바로 30대 중반에 변호사 역할을 했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이클래스에서 이제 조효정 씨랑 내연녀 네, 내연녀의 아기 엄마로 또 예, 예. 했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대회비에서 기자 역할도 했었고 데뷔에는 조진웅 씨. 네네 조진웅 씨랑 같이 아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우리가 참 가슴 떨리는데 같이 이렇게 상대역으로 역을 했다는 거는 와 정말 본인도 부담 근데 엄청 됐겠어요. 그 우리 딸이 딱 그러더라고요. 김혜수 선배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잡둬야 되는 그런 네. 역할인데 딱 있는데 정말 호랑이 같대요. 그 아우라. 이 아우라가 정말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진웅 선배하고 할 때는 엄마 나 정말 오줌 쌀 뻔했어. 너무 무섭고 너무 겁나는데 이제 기자로서 뭘 잘났냐 막 따지듯이 젊은 기자 그런 패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조진웅 씨가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야 요거 봐라 날 보고 안 떠네. 근데 속으로는 엄청 떨었는데 얘 눈빛이 네. 약간 되게 도전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센 사람으로 봐서 그걸 들키면 또 안 되죠 배우니까. 예. 그게 참 자기가 어떤 장점이긴 한데 우리 딸은 진짜 지금도 중학생 같은 아이예요.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순진한 친구가 어떻게 내연녀 역할을 하고 네. 막 드센 기자 역할을 하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러실 거예요. 보통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 오디션에 가기도 하고 연기학원을 오래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는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둘째는 6살부터 태권도를 10년을 했어요. 태권도 선수를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네. 아 진짜요? 예. 큰아이에 보통 이제
비교가 네. 되잖아요. 큰 아이는 막 재능이 되게 많았어요. 둘째 아이는 특별히 흥미를 보이는 것도 없고 하라면 그냥 그것만 충실히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를 보면 좀 저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남이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가만히 있고 그냥 절반은 갔으니까 됐어. 그냥 성실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둘째가 좀 그런 게 있어서 태권도 그 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요,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안 다닙니다. 공부해야 돼서. 학원으로 나가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다니겠죠. 4학년 때 시합이 있대요. 나갔는데 얘가 30초 만에 KO를 시키는 거예요. 키가 크다 보니까 다리가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그냥 상대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번쩍해서 올라갔어. 걔 머리를 살짝 쳤어요. 바로 KO. 얼떨결에 이제 금메달을 딴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욕심을 냈죠. 얘는 태권도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항상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잘 듣고. 듣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절대 선행을 안 했어요. 솔직히 큰 아이는 좀 하셨습니까?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가게끔 이제 학원을 보냈던 거고. 작은 애에 와서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예, 키우셨군요. 그러니까 왜 둘째는 그냥 예쁘고 하니까 막내니까. 그냥 선행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지금 네가 하는 거나 제대로 하지 선행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느니 학교만 공부만 잘 따라가라. 성적 갖고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도 그냥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체가 70이 가까웠으니까 날씬하고 하니까 그 몸으로 품새를 하면 너무 예뻐요. 전국대회를 이제 돌기 시작을 했죠. 근데 미안하게도 네. 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이제 학교에서도 그냥 태권 소녀로 그냥 학교 공부도 지가 열심히 따라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불쌍하게 보냈어요. 그냥 걔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책임감에 학교 그러니까 갔다가 뭐 영어 학원 갔다 오고 수학 학원 갔다 오면 바로 태권도 학원 가서 태권도 학원 가서 보통 한 2-3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일 수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교육감, 물론 얘네 학교에는 태권도부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면 이게 학교 대표가 됩니다. 여중생 중에 태권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태권도는 체급별로 나가거든요. 네. 3명만 출전하면 금운동 다 받아요? 못해도 동의해요.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중학교 정도 가면요, 한 체급에 3명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태권도 하는 애들은 난 정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특화된 애들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체급별로 가니까 이 몸무게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체급에 예. 인원수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을 가서 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야. 너무 멋지겠지? 진짜. 그래서 저는 뭘 얘기했냐면 뭐 수학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대신에 영어를 열심히 해. 너는 국가대표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저희 태권도를 하면서 영어로 네가 스피치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멋있어. 국민이 될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막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4단을 딱 따고 나더니 그래서 저는 최고를 가라. 공부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서울대 가기가 훨씬 더 좋을 그렇죠. 거야. 전문적으로 체육도 하고. 그래서 너는 체육인이 되라. 아니면 체육 기자가 되든지. 그래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쪽 분야로 가라 그랬는데 얘가 하루는 울면서 언니는 외고를 갔는데 왜 나는 최고를 가냐고. 나는 공부하면 안 되냐고. 중3의 반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너 외고 갈 수 있겠어? 언니가 외고 갔을 때 주위에서 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얘도 언니처럼 좀 공부를 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 제가 그래 한번 가봐.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럼. 그러니까 제 성은 아니 네 실력에 가겠니? 왜냐면 엄마도 이제 큰딸이 외국을 갔으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예. 얼마나 치열한지 아니까 그랬는데 얘가 마음 먹고 하더니 책상에 앉으면 7시간, 8시간 일어나질 않는 아이예요. 체력적으로 너무 튼튼해져 있으니까 지치는 게 없는 거예요. 성적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는 시험을 안 보고 성적으로 갔는데 그랬었나요? 교육감상을 2번을 받으니까 내신이 거의 이것도 플러스네. 거의 뭐 만점. 뻥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를 이제 쉽게 갔어요. 들어갔죠. 한번 붙어보겠다고 막 이제 중간고사 보고 막 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최상위 애들은 따라가지 못하겠다. 딱 1년을 딱 지나고 나더니
내가 체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또 그래서, 많이 생각했네. 아무리 해도 그 위에 최상위권 애들은 정말 걔네들 맨날 자는고 나는 한 번도 책상에 엎드려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성적이 자기보다 좋고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엄청 것 같아요. 받았겠죠. 또 책임감 강한 친구라서 그쵸. 네. 이게 안 될 줄은 생각을 못했던 예, 거죠. 체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또 저랑 학원을 갔죠. 체대 입시원 가면 딱 이래요. 얘가 그때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네. 스카이 가려면 수학이 무조건 1등급이 나와. 체대도. 다 똑같고. 국영수 1등급이 돼야 체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학 1등급이 되면 왜 체대를 가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학원에서 얘는 기초 체력도 충분히 돼 있고 하니까 고3 때 수학 1등급 되면 그때 오셔도 할 수 있으니까 학원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 수학을 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뭐 수학이 뭐 하루아침에 오른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던 찰나에 우리 큰딸이 대학교 이제 3학년 될 때 네. 두바이 인턴을 나가면서 그랬거든요. 너 올해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있으면 너 거기 꼭 나가. 그러고서 이제 두바이를 떠났어요. 1월 달에. 올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큰딸이 지금 SBS 슈퍼모델 떴으니까 빨리 지원해. 고2에 첫 번째 중간고사 본 다음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 가서 나가도 되지. 얘가 꼭 지금 나가야 돼. 우리 큰딸이 딱 하는 이야기가 엄마 얘가 키도 그렇고 비주얼이 얘는 모델 하면 딱 좋겠는데 내가 대학을 가보니까 네. 대학 가면 엄마 얘보다 예쁜 애가 세고 셌어. 얘의 경쟁력은 어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지금 해야 돼. 내년은 고3이라서 안 돼. 언니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마침 중간고사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네. 솔깃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지원해봐. 혹시 또 그게 새로운 길일까라고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지원을 했는데 모델 준비를 한 번도 안 한 한 거예요? 번도 안 한 거죠. 얘는 유행가도 안 불러본 진짜 모범생 중에 모범생. 네. 교복 치마도 줄여 입지 않는 아이예요. 2,600명 지원을 했는데 네. 350명 걸렀는데 거기 됐어요. 그때가 6월 6일 현충일에 카메라 테스트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 제가 막 이렇게 분장을 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또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제가 워킹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또 본 건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소개 같은 거 하고 또 장기도 해야 돼요. 얘가 할 줄 아는 건 뭐가 있겠어요? 태권도밖에 없잖아. 태권도밖에 없죠. 그래서 태권도를 해라. 발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배우는 친구들. 그럼 이 친구 워킹도 한 배워본 번도 적이 배운 적이 없어. 없죠. 그냥 거기서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입고. 그러고 가서 뭐 예, 예. 장기자랑 태권도 준비하고 딱 그게 예, 전부였어요. 네네. 그러고 갔는데 자기 소개를 조금 제가 좀 잘 시켰죠. 그 노하우를 이거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면접 대비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사실 자기소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부는 자기소개를 다 외워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20초를 시켰어요. 나는 세계적인 모델 나오미 캠벨 같은 모델이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게 하겠습니다. 문장은 짧은데 그 다음에 덧붙이면 얘가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럴 그냥 수 떨리는 있지. 상황이기 긴장하는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한 줄, 그 다음에 얘가 도고과였거든요. 어. 도고로 한 줄. 그렇게 해서 딱 1분을 만들었어. 먼저 영어는 흔하니까. 그렇죠. 도고를 먼저 해라. 네. 도고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영어를 한 줄 해라.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장기를 할 때는 저는 태권도 4단입니다. 저의 발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돌려차기. 근데 얘가 품새 선수였기 때문에 이뻤네. 품새가 아주 예뻤죠. 딱 밖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큰애가 두바이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얘 기사가 떴대요. 인터넷에. 어느 슈퍼모델 지원자의 발차기. 기자가. 거기 기자들이 쫙 있으니까 그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독특했네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40명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4개월 출퇴근하면서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 머물러서? 상황이었어요. 서바이벌로. 매주 떨어뜨리면서. 지원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여주고 네네. 떨어지고 완전히 막 정말 아주 살인적인 서바이벌이 시작이 돼. 근데 갔더니 전부 다 현직 모델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제일 어렸고 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30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전 슈퍼모델이 있었고 이제 SBS 슈퍼모델이 있었는데 네. 도전 슈퍼모델은 완전 모델. 그래서 네네. 막 75,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SBS 슈퍼모델은 한예슬이나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네네네. 배출했으니까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연기까지 다 지도를 해주셔서 얘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 9명 슈퍼모델 안에 들었어요. 6월 달부터 10월 말에 딱
자, 몇 달 동안. 그럼 굉장히 겁이 없는 부모이신 거죠. 고2에 예, 입시도 맞아요. 앞두고 있는데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중요한 시기를 이거 하다가 만약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학교 입시도 그렇게 될 텐데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남편 말을 좀 잘 들어요. 네. 근데 남편이 약간 판단을 좀 잘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네. 6월 6일 날 40명 안에 딱 들고 나니까 얘는 그 다음날 이제 도고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그 시험을 보러 또 부산 내려와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너 학교에서 전교 40장 안에 들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한 200 몇십 명이었어요. 전교생이? 네. 200 몇십 명 안에서 너 40등 안에 못 들어. 근데 너 2,600명 중에서 40등 안에 든 거야.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들이 심사를 해서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야. 오히려 이쪽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확률로 얘기를 하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뭐 못 나도 하겠는 속겠대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하다가 떨어지면 뭐 다시 공부하면 되지 그랬는데 얘가 계속 붙는 바람에 기말고사도 못 보고 중간고사도 못 봤어요. 학교에서 네. 특별히 얘 같은 케이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해주셔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교 등수가 거의 최하위가 됐죠. 바닥으로 내려왔겠네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얘 이제 인문대학은 못 갑니다. 내신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인문대학은 못 갑니다. 어머니. 네. 대신에 연극영화과를 보내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고 얘가 거기서 2,600명 이제 9명 안에 들었는데 그래. 서울에 됐는데 뭐 연극영화과 못 가겠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러고 갔더니 연기학원에서 네. 저를 너무 한심하게 딱 보시면서 한심하게? 예. 한예종, 동국대 이런 메이저 연극영화과가 한 해에 입시를 치르러 지원하는 애들이 5,000명에서 6,000명이래요. 저한테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냐는 식으로 9명 안에 들었는데 이건 그 명함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내년 입시 보장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 전 노력을 다하는 그죠. 애들이 그만큼인데 이거 하나 했다고 그죠. 와서 연극영화과를 간다고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제가 거군요. 말씀드린 거는 네. 그때 김수현 씨가 네. 별 그대로 막 떴을 때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김수현이 4수에서 중앙대 갔어요. 그런 실력자가 4수에서 가는 곳이 연극영화과입니다. 연극영화과입니다. 재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요. 연극영화과는 정말 내공이 쌓인 애들이 재수생, 뭐 3수생, 4수생, 5수생들이 와서 들어가는 데가 연극영화과입니다. 정말 그때 그 마음은 좀 쇼크받으셨겠네. 절망감이 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또 얘는 또 공부를 또 곧잘 했던 아이고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좀 약간 헉하셨겠어요. 근데 애도 그때부터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저한테는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때부터 애가 막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막 한숨만 쉬면서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들을 해야 되고 끝나면 가서 또 연기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연기학원도 등록을 해서 다니긴 했군요.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해서 뭐 한 4시쯤 끝나면 4시에 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집에 와서 한 2-3시간 자고 학교 또 학교 수업을 또 해야 되니까 7시까지 또 그때는 7시까지 등교였거든요. 부산에 있는 연기학원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제일 또 가까운 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는 서울에 뭐 유명한 연기학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서울에 제일 잘 나가는 연기학원 이 학원에 와 있는 입시생만 한 학년 그러니까 그 입시생만 뭐 800명, 900명 막 이렇다 그랬어요. 그 입시학원에서 이게 그레이드가 쫙 있어서 딱 원장만 직강해주는 또 그 반이 직강해주는 있고 그 반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대요. 우리가 영어 유치원 레벨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거기도 또 그 레벨이 예. 있군요. 그 서울 입시학원은 아예 가보지도 않았지만 네. 갈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해보자. 뭐 어차피 뭐 발을 들어섰으니까 고민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는 데까지 해야지. 배는 떠났다. 그냥 가야지. 우린 그냥 가야 된다. 그냥 너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연기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무용, 춤해야 돼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 전형이 노래도 약간 좀 요즘은 이게 뮤지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이게 성악 발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데 노래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노래는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너무 막 쥐어짜서 막 목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는 완전히 성대가 다 나갈 것 나갈 같아요. 정도로. 근데 성대가 나가서
결절이 오면 허스키 소리가 되면 연기가 안 되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얘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만해 이렇게 하고 막 정말 소리를 이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넌 노래하지 마. 응. 너 이렇게 했다가는 연기하는 응. 성량도 안 돼서 목이 다 나갈 것 이두저도 같으니까 다 안 되겠다. 지금 노래는 포기하자. 연기 응. 노래 그 다 개인애들은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 연기 학원에서 연기 따로 받고 이제 이거 노래도 다, 또 지도받고. 다 응. 따로 지도 받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안 내줄 거야. 너 성대 나가면 큰일 나니까 노래 아니야. 대신에 춤 열심히 하고 차라리. 연기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 입시를 가면요 그거를 이제 시킨대요. 이제 수시 노래를 하면은 아 노래도 못하네. 또 그럼 춤춰봐. 아 춤도 못 추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래서 얘가 동국대를 나왔는데 동국대 교수님이 춤추라 해서 아 그런 춤 말고 좀 더 빨리 춤춰봐. 자기가 빠른 스텝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막 뺑글뺑글 돌았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야 너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너 다리 찢기 해봐. 네. 다리를 딱 찢었대요. 그랬더니 다리 찢기는 잘하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수시에 가면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꼭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예, 상황에 예. 어떻게 버티나. 그래서 압박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압박이죠. 심지어 뭐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만세 삼창 해보라고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럼 만세 이러면 안 안 되겠네. 되죠. 예. 만세 뭐 이래야 되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압력 테스트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거 본 데마다 굉장히 압박 질문을 많이 하지 막 친절하게 하시던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시험을 보러 왔다는 건 기본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때부터는 키우고 가르칠 거니까 네, 의지 가능성 있고 있는. 가능성 강하고 멘탈 강하고 예, 이걸 예. 봤다는 얘기예요. 네네. 뽑아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뽑아달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저기 하면 끝까지 네 하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진짜 그러고 네. 끝까지 뽑아주세요. 저는 정말 수시로 오겠습니다. 한 학교만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메이저 다 봤죠. 수시 서류를 다 6장이니까. 네, 6장이었지만 인문대를 2개 넣었어요. 혹시 안 될까? 최종에서는 한예종이랑 동국대가 붙었습니다.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모델 쪽에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알아봐서 가서 인터뷰랑 이런 거 뭐 굉장히 뭐 신층적으로 그렇군요. 해서 네. 운 좋게 이제 합격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예종은 딱 들어가면 외부 활동을 못 해요. 2년 동안은 외부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를 가라. 기획사 말도 그런 것 같아서 네. 동국대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예종을 포기를 하고 동국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예종을 왜냐면 네. 이게 선후배들이 끌어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대세가 한예종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네. 자기는 오히려 동국대 나왔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따님은 정말 행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네. 행복하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운빨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이 예, 예. 당연히 있었으니 밑받침이 됐을 네네. 거고 지금 아이들을 배우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처럼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사실 친구들 중에 네. 정말 예고서부터 다 나와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딸이 됐던 게 딴 게 아니라 특기가 있었던 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동국대는 요즘은 연기를 잘하는 친구보다 똑똑한 친구를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연기 쪽이 막 예쁜 친구들도 있지만 좀 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에 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연기과가 있고 이제 연출과가 있어요. 연출에서 연기로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연기에서 연출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연기하고 싶다 하지만 연기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이런 색깔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연기만 조금 이렇게 하고 참 편하겠다. 그래 돈도 좀 잘 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공이나 생각의 깊이나 이런 폭이 너무 넓대. 엄마 연기자는 장군이야.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야.
모든 사람이 다 연기자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멘탈이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이 마음 씀씀이가 다 품을 수 있어야지 되지 내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섬길 줄도 알아야 스텝 하나하나의 마음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연기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잘 벌고 그런 가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배우들 이렇게 보면 이게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안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를 그 연기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는 10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연기력은 계속 쌓여 나갈 거고. 그렇네요. 노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 관리만 하면 이순재 씨 보세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촬영하면서 힘든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죠. 모든 배우들이 한번 들어가면 뭐 한 5, 6kg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빠지죠.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죠. 씩하고 감독서부터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다 감내해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안쓰러웠던 그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영하 20몇 도에 네. 그냥 교복 하나 입고 뛰어다니고 하는 역할을 찍었었거든요. 네. 워낙 말랐거든요. 네. 우리가 살도 없는데 막 거기에다가 아무리 핫팩을 붙여도 그리고 밤샘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자꾸 길이 그쪽으로 그렇죠, 열려서 그렇죠. 얼떨결에 여기까지 와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 아는 게 없는데 자꾸 되니까 내가 잘하고 뭘 싶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알면 모르겠는데 너무 떨리고 힘들고 막 이제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좀 충분히 좀 몸도 회복하고 좀 쉬었거든요. 요즘은 시간이 나면 시장을 많이 다녀요. 거길 가면 사람들이 사람 움직이는 게 느껴진대요.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활력이 느껴지는데 시장 사람들이 다 드라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대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이분들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때로는 기쁨을 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같이 함께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좀 쉬면서 내공이 좀 쌓인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연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달콤함이 있으면 그 뒤에 꼭 어마어마하게 쓴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혹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그것으로 아이에게 동기를 주더라도 또 아이가 견뎌가야 할 그 이면에 숨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네가 정말 연기를 해야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책들이 3, 40권을 읽어야 돼요. 거의 읽지 못하고 갑니다. 필독서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읽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미리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내공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느끼게 하고 춤도 배워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이 뮤지컬 쪽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잘한다. 노래 못하는 애가 없대요. 우리나라 흥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정말 너무들 잘한대요.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자세 때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큰애가 5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학 학습지를 시켰거든요. 5살에 수학 학습지를? 그거 시키잖아요. 무슨 열심히 하셨네. 구분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하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맞았으면 이게 틀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너무 제가 그 어린 5살에 너무 무섭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첫 아이니까. 예, 그때는 역시. 몰랐어요. 네. 제가 첫에는 되게 무섭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숫자만 보면 약간 노이로 제가 걸렸어요. 수학만 보면 애가 긴장을 해서 못 푸는데 너무 미안한 게 지금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그럴 일이 아니었네. 하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 쪽으로 가서 얘가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때 아이를 욱박 지르지 말고 그냥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줄 거를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그래서, 잘 키우고 싶었지. 왜 우리가 보면 얘가 지금 잔머리 쓰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잔머리일 수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은 또 아이 하나밖에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는 네. 정말 푸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애에게 미안했던 걸 둘째한테 그렇죠. 푸셨네요. 예. 그래서 항상 둘째는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했어. 너무 사랑스러워. 욕을 큰애한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에서 그 아이 시선에서 바라봐 네. 주시면 어떨까? 사실 부모님이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는데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시계와 이 아이들의 삶의 시계는 다르다. 네네. 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아버지가 제가 MBC 아나운서 합격되고 나서 아나운서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안 돼. 너 같은 애가 무슨 아나운서라니? 아나운서는 엄청 똑똑해야 되는데 너는 안 돼.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진짜. 합격이 됐는데도 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회사에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친오빠도 네. 얘가 어디 가서 방송을 합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는 애가 그랬는데 그중에 딱 한 분,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네. 미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여자 앵커예요.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보내냐? 그렇지. 만약에 얘가 못하면 회사에서 자를 거다. 그 경쟁률을 뚫고 됐는데 얘를 왜 안 야. 보내냐? 3개월 다니고 못 다니겠으면 바로 그만둬라. 그래서 전 딱 3개월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세상이 또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알던 바뀌었죠. 시절의 세상과 우리의 직업의 판도 완전히 바꾼 거죠.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럼 지금 이 초등학생, 중학생인 이 아이들이 살 20년 뒤는 상상을 못합니다. 아이와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같이 알아보자. 아이들의 삶에 훈수를 두는 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훈수는 이제 의미 없다는 것이 조금 더 살아본 우리가 네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군요. 배우나 연예계 진출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좀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전 MBC 아나운서이셨던 정보영 아나운서님과 두 딸을 키우는 또 이야기 함께 했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종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나와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